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국회직 8급 16번부터 19번까지의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문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령의 내용들까지 꼭 확인해서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다시 법인을 구성하죠.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있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구성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죠.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서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쳐서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의 승인. 그러니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성지방자치단체들이 각자 다 의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회들의 의회 의결을 일단 거치고요. 기초 단위에서 만들어지든 광역 단위에서 만들어지든 여기에 대한 승인은 행안부 승인인 거 알고 계시죠? 요게 자치단체 조합과의 제일 큰 차이입니다. 자치단체 조합은 행안부 승인을 받는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들끼리 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할 때고요. 기초끼리 구성할 때는 광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죠. 근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의회가 의결을 하면 기초 단위든 광역 단위든 일단 행안부 승인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 이거 맞는 선지고요. 5번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구성지방자치구역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네, 이것도요, 실제 법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면 용인시에 수지구도 있고, 처인구도 있고, 기흥구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관련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만 따로 성남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5번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지방자치법 제201조에 있는 내용이니까 법령이랑 같이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16번.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다음 이론과 그 핵심적인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도 고르래요. 기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공공선택 이론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너무 독점적이고 집권적인 생산을 했던 게, 공공재를 생산했던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화시켜서 다양한 주체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집권화가 아니라 오히려 분권화. 민영화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집권화가 틀렸기 때문에 여기는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신공공관리로는 아시겠지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의 원리들을 중심으로 정부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법으로 고객을 지향하고 있고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고요. 자, 디귿입니다. 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이죠. 공동체주의. 맞습니다. 거버넌스, 협치를 진행하는데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협력체제, 공급도 함께 공동으로 공급하는 형태들 강조합니다. 디귿 맞고요. 리얼,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따로 설명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복지국가, 이런 것들의 개념하고 좀 다르죠. 이런 것들은 신행정학이 강조했던 개념이고요. 사회자본론은 구성원들의 합리성, 호혜주의에 기반해서 신뢰와 협력으로 구성되어진 네트워크, 이런 사회적 자본이 실제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리을의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신공공 서비스론, 사회 봉사는 맞습니다. 구성원들을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공직자들이 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원리이기 때문에 신공공 서비스로는 사회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효율성, 방향 잡기 이런 거 아니죠. 일단 효율성보다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그러한 사회 공공의 봉사 이런 것들 강조하고요. 방향 잡기, 노적기 이런 구분보다는 서빙이라고 얘기하죠. 정부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미음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정답이 되는 건 니은 디귿이고요. 2번입니다. 자, 우리는 1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8번 정책평가 주인실험 설계라고 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되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인실험 설계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가봅시다. 1번부터 일단 갑니다. 주인실험 설계는 무작위에 의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한다.
미리 사전에 측정하고 무작위로 배정하는 건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실험 설계 방식입니다. 진실험 설계와 비교했을 때 인위적인 방식이 많지가 않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실험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여기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번 X 3번입니다. 실험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비교하거나, 그죠? 시계열적인 방법으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준실험 방법의 대표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험 집단과 다른 집단, 통제 집단을 비동질적인 통제 집단에 비교하거나 시계열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절적 시계열 방법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언뜻 보면 비실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비실험과 준실험이 상당히 유사한 방법이고 애초에 비실험으로 시작했다가 준실험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준실험 설 방식은 진실험의 약적인 선발 효과와 성숙 효과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선발 효과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성숙 효과 역시 내적인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이거는 실험 중간에 구성원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실험의 방법을 쓰든 진실험의 방법을 쓰든 모두 다 현재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선발 효과에 대한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준실험에서는 해결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진실험 방법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회계 불연속 설계는 정책 시행 시점인 구분점에서 기울기가 절편 모두가 변화돼야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장기적인 효과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들만 볼 수 있고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게 회계 불연속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인데 사실 이 선지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국회직 문제이긴 하나 얘는 빼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해설지에 좀 상세하게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읽어보시고 싶으시면 읽어보시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선지만 보셔도요.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19번입니다. 정책 의제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원형은 정책 의제 형성의 주도자가 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정부에서 주도하고 민간을 행정 피하를 통해 설득하는 참여시키는 그러한 형태죠. 외부 주도형은 외부에서 보통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다수의 대중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공중 의제와 단계를 거친 다음에 정부가 정책을 채택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번입니다. 내부 접근형은 아시죠? 정책 결정에 접근 가능한 외부 집단, 보통은 엘리트 집단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접근형은 이런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과도하게 대변될 수 있습니다. 내부 접근형은 공중의지와 단계가 없지만 동원형은 일단 정부가 채택하고 난 다음에 공중의제화를 시키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5번 외부 주도형은 외부에서 주도하는 겁니다. 정부에게 강요하는 정책 문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이것을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틀린 선지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